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또는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는가, 또는 나는 나가야 한다면 언제 나가고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저당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저당권은 개인회생에서 별채권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저당 없이 그냥 빌려주는 돈 있잖아요. 신용대출, 자영업대출 이런 것들은 개인회생할 때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해서 탕감을 받으면 되죠. 채무가 1억이라면 30% 변제율이면 3천 변제하고 7천만 원 탕감을 받는 거죠. 근데 은행이 내가 아파트 살 때 우리 집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저당권부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개인회생과 별도로 유지가 되고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별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당권 채무는 왜 탕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론상 별채권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행사 그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8억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서 내 돈 2억 놓고 아파트를 샀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파트라는 담보를 잡았으니까 8억을 빌려준 거지, 뭘 믿고 8억을 빌려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탕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8억은 탕감받고 10억짜리 아파트는 내가 가지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개인회생과 별도로 8억의 저당권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동차에도 대부분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리시잖아요. 마지막에 돈 빌릴 게 없으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시니까. 첫 번째로 자동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시세보다 담보 가치가 더 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의 가치는 계속 감가상각이 되어서 1,0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근데 담보 잡혀 있는 게 2천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의 자동차 재산 가치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잖아요. 팔았을 때 빚 갚고도 빚이 남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저 자동차를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고 받는 돈이 얼마라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 담보대출을 갚고, 그리고도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남을 거 아니에요. 차를 1,000에 팔면 채무가 1,000이 남을 거고, 1,000도 안 되게 팔면 1,000보다 더 많은 채무가 남겠죠. 그거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탕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차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녀들 픽업이나 나는 사업상 꼭 필요한 자동차다, 이런 경우에 대체로는 자동차 가치가 담보대출보다 크거나, 또는 담보대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화물차, 지입차 이런 거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담보대출이 500이다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500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500만 원 담보대출 여러분 이자 내고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성실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으면 돼요. 이 캐피탈한테 내가 매달 원리금 이자 약속된 대로 계속 납부할 테니까 경매 넘기지 말고 내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매달 이자 원리금 다 낼 테니까 차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면 캐피탈은 동의를 해주는가? 대부분은 동의를 해주고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달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이 되고 빠르게 떨어지니까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일단 원리금 상환해주고 이자 내면 그거 최대한 받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그 돈을 못 내면 그때 가서 차를 팔면 되니까. 또 그리고 자동차는 가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지킬 수 있는가? 일단 아파트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포기할 수 있겠죠.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다거나 역전세 발생한 경우에 시세는 2억으로 폭락을 했는데 그 전에 설정한 저당권 대출이나 전세금 받아놓은 게 2억 2천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천만 원짜리 재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경매로 처분해버리고 이 남는 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을 받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를 유지하면 안 됩니까? 나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애들 학교도 그 동네에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세가 2억인데 담보대출이 1억 7천밖에 없다 그러면 순자산 3천원 남으니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플러스 자산이니까 요거는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1억 7천 원리금 이자 이거 내야 되는 거 매달 상환해가지고 1억 7천 언젠가는 약속대로 전액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경매를 넘기지 말아달라. 동의를 받으면 경매를 넘기지 않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자 원리금 열심히 낼 테니까 아파트 경매 넘기지 말라고 동의를 구하면 채권자들이, 은행들이 동의를 쉽게 해주는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1금융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는 거의 다 경매 넘기신다고 보면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도 경매를 넘깁니다.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의 수협이나 농협이나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해주면 그거 상환해주는 동안은 받으면서 경매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큰 은행들은 대부분 경매를 넘깁니다. 그러면 금지명령 받으면 아파트 경매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금지명령에 장래에 들어오는 아파트 경매까지 막아주겠다고 기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까지 금지해주지 않고, 그러면 이미 과거에 들어온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걔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는 중지명령 신청 대상이긴 한데 법원이 이것도 중지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서야 저당권에 기한 아파트 경매가 금지 또는 중지가 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2항에 담보권 경매 실행에 대해서 금지 중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개시결정 이후에 인가를 받으면 다시 경매가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아파트는 경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라고, 요걸 신청해서 법원하고 신보기에서 받아주면 경매도 막고 내가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도 장기간에 걸쳐서 저금리로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통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소유자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아버지나 배우자, 형제한테 내 아파트하고 대출하고 다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요것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한 행위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기각이 되는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 또는 채권자들의 사회행위 취소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채무자 바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은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저 저당권부 채무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되지 않느냐. 실현 가능하다면 경매를 막을 수는 있죠. 신용이 좋은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럼 부동산 내 소유로 하지만 저당권부 채무는 너가 승계해가라, 은행의 동의를 받고 그 사람한테 넘겨줘야죠. 단 은행에서도 저당권부 채무자를 바꿀 때 받아가는 양수인이 신용이 더 좋아야지, 훌륭해야지 양수를 허용해주겠죠. 은행 동의 없이는 채무 승계를 못하니까. 근데 남편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정도인데 사모님이 신용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채무자 바꾸어서 경매를 막는 것도 가끔 있긴 한데 그렇게 흔하진 않다. 동의해주는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국민은행은 경매를 넘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역에 내가 아는 농협이나 수협에 찾아가 보니까 우리는 개인회생해도 이자만 잘 주면 경매 안 넘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협, 수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국민은행 갚아주고 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 요것도 빌려주고 경매만 안 넘긴다면 가능은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금융으로 이렇게 갈아타면 이자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전월세를 사는데 이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가? 일단 보증금은 유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고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그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 집은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대신 보증금도 내가 돌려받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내 변제금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겠죠. 소액 보증금만큼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증금이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 지역은 소액 보증금이 5,500만 원이니까 이걸 빼고 4,500만 원, 요것만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1억이 아니라 4,500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니까 더 유리한 거죠. 이 금액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낮아집니다. 질권이나 채권 양도가 설정되어 있는 금액도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보증금이 1억이 있는데 수협에서 전세 대출을 8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수협에서 8천 빌려주면서 질권이나 채권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1억 빼기 8천에서 2천으로 청산가치가 줄어들고 소액 보증금은 또 별도로 공제가 됩니다. 반대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데서 보증소로 빌렸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 대출 금액이 전부 다 재산에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 내 돈 5천하고 우리은행에서 보증소로 빌린 전세 대출 2억 5천 합쳐서 3억짜리 보증금을 구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재산이 3억이 되니까 개인회생 진행하기에는 재산이 너무 커지는 거죠. 단 만기가 다가오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1년, 2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면 그때는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신용도가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신용도가 낮으니까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면 나의 아파트나 보증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가? 일단 자동차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권은 개인회생하고 별도로 유지가 되고 탕감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더 크면 포기하고 남는 채무를 개인회생에 놓고 탕감 받아도 되고 매월 원리금 준동 상환 그거 약정된 대로 다 납부하시고 유지해도 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포기하고 경매로 넘기고 남는 채무를 탕감 받아도 되고 반대로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이자 다 납부하시고 유지를 해도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자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1금융권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데는 동의를 잘 안 해준다. 그러면 금지 명령으로 아파트 경매를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법원이 금지 명령으로 아파트 경매를 막아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미 들어온 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중지 명령을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인가가 나면 아파트 경매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경매를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하든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든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무를 넘겨서 채무자를 바꾸든 또는 경매 넘기지 않겠다고 동의해주는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야 할 수도 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보증금이란 나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가능할 수 있지만 전세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서 다음 대출 연장 갱신해야 될 때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